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새롭게 선보이는 패스트 리뷰반이라는 게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저희가 심화반 처음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때처럼 흥분되고 설레입니다. 자, 일단 이 반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반과 관련돼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실지 과목별 학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뜨거워도 될 걸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테스트 리뷰반이라고 제가 장명을 했고요. 빠르게 복습해서 이해와 실력이 쑥쑥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이죠. 자, 설명의 목차는 일단 이 패스트 리뷰와 관련돼서 바른 생각에 연간 학습 일정, 어떤 체계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향후의 과정을 맞이해야 되는가, 단지 그것만이 올해 7, 8월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년 2월에 있을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게 목표일 테니까 이제 그런 연간 일정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패스트 리뷰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인지 해서 영어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패스트 리뷰반을 선생님들이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제 전체 일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제가 맡은 게 이제 요건데, 바른 생각 학습 트랙이다. 연간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회에 와 계신 분들은 다 1월부터 6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보통 모든 학원에서 봄 기본 종합반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을 시작 시점에 따라서는 1월 혹은 3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몇 월이라는 게 붙어 있긴 하지만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본 이제 기본 종합반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또 진행되겠지만 이 회계사 1차 시험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봄 기본 종합반이라는 것이 20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충분한 시간일 수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의 순환 개념을 만들어서 일단 이 6개월간의 봄 기본 종합반을 1순환 과정이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7, 8월 달에 2순환을 과정을 겪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사실은 선배들한테 많이 들은 심화반이 되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만들었던 거였어요. 어쨌든 심화반이란 요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회를 또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할 것이고, 지금은 그 기간에 페러럴하게 여러분들이 패스트 리뷰반이나 심화반 중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상황,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으로 요 패스트 리뷰반과 심화반이 2달 동안 있는데요. 시간은 정확하게요. 7월 1일부터 8월 30날까지입니다. 7월 1일이 월요일이고요. 8월 30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딱 알찬 2달을 요 이순환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9월부터는 12월까지 해서 객관식 종합반이 있고 이게 3순환이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보통은 심화반이 있고 객관식 종합반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3순환이 되고요. 사실 일단 저희가 지금 1순환, 2순환, 3순환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요까지 얘기한 다음에 또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12월 달에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이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혼자 체계적인 학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얘들아 이제 객관식 문제 다 풀게 해줬으니까 남은 2달 알차게 공부해서 시험에 들어가렴이라고 했더니 합리적인 행동은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불안감이 엄습하면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 불안함에 하루 종일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불안해만 하다가 하루를 보낼 때도 많더라 이거죠. 특히 20대 여러분들 좀 인생에서 어린 나이의 분들은 감정도 좀 조정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어떤 공부의 중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사순환이 파이널 리뷰와 파이널 모의고사반이 있는데 이것도 또 차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자 이게 1월부터 2월까지면 약 8주가 되지 않습니까? 파이널 리뷰반과 파이널 모의고사반은 이게 별개예요. 요번에 한번 저희가 이걸 운영해 봤는데 반응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자, 파이널 리뷰반은 4주 동안, 그러니까 요번 주 제 과목만 얘기하자면 매주 월요일 날 제 과목의 전체 진도의 4분의 1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4주면 전체 진도가 다 설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 날. 그럼 자, 요번 주 월요일 날 4분의 1의 진도를 설명하고 이게 파이널 리뷰반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제 과목 그 범위에 맞는 문제를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풀이합니다. 이렇게 4주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1월 달에 불안한 마음 좀 추스릴 수 있겠죠. 야, 요번 주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만큼 설명할 테니까 이것만 잘 알아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 4분의 1 끝나고 자, 요번 주는 요것만 해. 4분의 2 끝나고 4분의 3 끝나고 4분의 4. 제가 모든 과목이 월요일은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점점점 금요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험은 몰아서 파이널 모의고사라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전체를 하루 종일 해서 전체 시험을 한번 봐보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럼 4주가 지나죠. 그러고 나서 2주는 전범위 모의고사. 이제 실전과 동일한 전범위 모의고사를 여기서 어이구 어디 갔니?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플러스 2가 더 있다 이거죠. 그래서 4, 얘는 2가 더 있는 거죠. 2주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6주가 정리되고 나면 2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시험장 가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파이널 리뷰, 파이널 모의고사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한번 돌고 기본 이론으로 전범위를 한번 돌고 얘네들은 다 객관식인데 객관식에 대해서 3번을 돌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사순환이고 여러분들은 1차를 합격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1차 합격으로만 보면 1차 객관식에 대해선 3번 도는 거에 있어서의 첫 과정이 패스트 리뷰일 수 있다. 입니다. 자, 일단 저희 바른 생각의 연간 학습 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무사를 위한 이런 설명도 추후에 제공될 것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온라인 우리 유튜브로도 올라갈 것이고 세무사 수험생께서도 이런 패턴으로 동일하게 바른 생각에서는 운영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왜 이 패스트 리뷰반이 나왔는지부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경과 포후, what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why 이런 것들을 영어 잘하는 김용남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 과목별 학습 방법에서 만나요. 안녕. 영어 잘하는 김용남입니다. 자, 패스트 리뷰반은 원래 있던 커리큘럼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뭘 가르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있던 거로는 주로 심화반이 요 일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더 1차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 두 개 있는 것처럼 우선 빠르게 이론을 복습하고 봄종합반에 했던 부분에 핵심 이론들을 빨리 복습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들어갔을 때 객관식 종합반에서 수업에 어려운 주제들이 중간에 끼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또 진도가 밀려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객관식을 좀 여러분이 커버해 갈 수 있도록 좀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안 넘겼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 패스트 리뷰반은 요 두 가지입니다.
빠르게 이론을 복습하는 것과 그다음에 객관식 종합반을 대비하는 요 두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패스트 리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저희가 그러면 심화 과정이 아니라 패스트 리뷰라는 과정을 만들었느냐 그게 저희 봄 종합반이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6개월에 봄 종합반 커리큘럼을 6개월에 커버하는 일정이라는 게 진짜로 거의 20년 된 일정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시험 범위와 지금은 시험 범위가 모든 과목이 1.5배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별로. 그 배경은 계속 출제위원들이 그전에 안 나왔던 문제를 내면 그게 다시 공부할 범위가 되고 하면서 계속 축적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재들이 기본서가 거의 1000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6개월에 커버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6개월에 하지만. 그래서 이제 봄종합반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걸 못 쫓아가는 건가? 문제도 있겠죠, 물론. 정말 최선을 다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합리적인 아주 베스트 이론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 말고 실현 가능한 맥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6개월은 빠듯하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공부한 걸로 복습이 부족하다. 그건 뭐 많은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이 복습 부족하게 되고 특히 거기에 만약에 이제 보강 같은 게 꼈다. 주말까지 해서 보강 꼈다. 그럼 자기 공부 시간이 너무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이제 나는 복습 전혀 없이 그냥 수업만 구경, 영화 본 거지 뭐. 저런 부분이 있군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뭐죠? 그 넷플릭스나 이런데 유명한 그 드라마 같은 거, 그냥 바로 한 이틀에 걸쳐서 몰아봤다고 보면 돼. 그렇게 몰아보고 나면 난 다 봤는데 머릿속에 뭐가 남아? 뭐 재밌었다. 앞뒤 줄거리 막 섞여버리고. 공부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정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패스트 리뷰 2달이에요. 원래 봄종합반 6개월이니까 2달이면 원래 시간의 3분의 1이죠. 근데 그 3분의 1 동안 다시 한번 요 빠르게 지나가면서 구경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가장 그 중에 코어에 해당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복습하도록.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그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복습을 스스로 하기도 또 좀 어려워요. 주제 골라내기도.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정한 대로 이거 정도는 복습을 해라. 강요를 하는 거지, 복습을. 응? 여러분 약간 강요받는 세대잖아. 스스로 안 하고. 응? 책도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동영상 보고 마는 거 아니야. 내용들이 많이. 응? 요즘은 키워드도 거의 텍스트로 안 하고 유튜브에서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냥 영상 보고 내용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강요할 거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아예 이렇게 복습해라. 그거까지 저희가 좀 해서 여러분이 객관식 교재를 여러 번 보게. 우리의 목표는 3회독인데 3회독 하기 위한 준비, 그 스타트 라인에 해당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패스트 리뷰로 진행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뭐 여러분 다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나눠서 생각하면은 우리 봄 기본 종합반을 들었는데 빠듯한 수업에 지치고 이론 정리가 멀어져서 중간에 내렸던 자신감이 뚝 떨어진 학생. 느껴지죠? 나라는 게. 근데 봄종합반 수업을 들은 사람, 근데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 봄종합반 수업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 수업의 양이나 깊이나 속도나 다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신감이 떨어져. 처음에 1월 1일 초에, 연도 초에 막 자신 있게 공부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한 3월쯤 되면 새싹은 피는데 점점 시들어가죠. 수업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6월 정도 되면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 근데 그거는 꼭 자기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 양이 좀 많다. 거기 특히 막 보강까지 더 껴가지고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아버리면 사실은 그건 누구나 다 그래도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희 두 번째로 합격의 확신을 원하는 학생.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사실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1차를 붙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불안한 걸 항상 마음에 깔고 뭘 하면
계속 좀 심정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종합반 들어갔을 때는 좀 불안함이 상대적으로 없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있겠어,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하고 이거를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갖게 돼요. 지금쯤 이제 6월, 7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불안함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도록 하는, 그게 이 과정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다. 응?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불안함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패스트 리뷰에서는 불안함은 1차에서 제일 불안한 거는 이유 뭐야? 객관식 문제, 시험장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를 내가 잘 풀 수 있을까? 제대로 점수 나오게 풀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고, 빠르게 풀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니까 객관식 문제들을 계속 여러분이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패스트 리뷰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객관식 교재로 수업은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객관식 교재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주제여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똑같은 주제여도 책이 새로우면 낯설어.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똑같은 건데 자료만 좀 바꿔놓고 보면 못 풀고 답 보면 이걸 왜 못 풀었지? 뭐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 책도 좀 그래요. 책과 친해져야 돼. 친하고 그걸 막 봐야 훨씬 더 내재화되기가 좋아. 그래서 우리 객관식 교재 중심으로 패스트 리뷰는 진행할 거고, 복습을 하더라도 기본서가 아니라. 저희도 기본서로 하는 게 다 좋으냐, 객관식 교재가 좋으냐라고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객관식 교재로 친해지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객관식 교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객관식 교재를 한번 친해지고 나면 여러분이 좀 자신감도 이거 내가 한 번 더, 이제 이걸 끝나고 객관식 종합반 한 번 더 볼 거니까 그중에 어려운 주제를 내가 봐놨기 때문에 나머지 볼 때 그때 수업 들으면서 제대로 복습해 갈 수 있겠다. 지금 여러분이 봄종합반 들었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복습 제대로 해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내가 모르던 시간 많이 들어가는 복습제가 나와버리면 그거 하다가 밀리는 거잖아. 응? 근데 그런 부분을 미리 해놓으니까 내가 잘 그런 거 없이 쫓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 리뷰 과정으로 완벽한 일회독은 아니지만 핵심 주제 중심으로 한번 객관식 교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일회독한다. 이게 저희의 목표고, 근데 시간은 2달이라서 기본 이론 과정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인데 사실 그게 좀 짧은 거고 내용은 많은데 그걸 2달 동안 복습해야 되기 때문에 복습 기간도 사실 짧아. 이걸 근데 다 충분히 할 수는 없어요. 전체 기간이 기본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핵심 주제 중심으로 해서 객관식 종합반 들을 때 시간을 많이 먹어야, 복습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업 듣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을 많이 먹을 주제 중심으로 해서 패스트 리뷰는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스트 리뷰를 진행하면 결국 목표는 뭐냐? 안정적인 1차 합격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1차가 아니라 동차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동차.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생긴 뒤에 2차가 부분 합격으로 바뀐 거야. 예전엔 부분 합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옛날 과정 그대로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5과목을 바로 동차하는 사람의 비율은 실제 처음 스타트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냐? 상대적으로 매우 낮단 말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좀 다 합격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1차 합격이 더 중요하다. 사실 다른 모든 종합반들이 안 까서 그렇지, 실제로 종합반 수강생 중에 1월 1일, 금년도 1월 1일에 시작해서 1년 딱 듣고 다음에 1차 합격한 사람 비율이 몇 %냐라고 하면은 사실 비율이 매우 낮아요. 저희가 그걸 반성하면서 이런 과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냉정하게 자기 실력을 잘 판단해 보면, 내가 요번에 1차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은 저희 이 패스트 리뷰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합격, 그 안정적인 합격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를 9월부터 느끼도록 하자. 뭔가 내가 요 과정으로 가면 9월부터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9월부터 안정적인 느낌으로 공부를 하니까 집중도도 잘 되고 불안함이 적죠.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객관식 듣고 나서 파이널 리뷰하고 1차 붙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계획대로 붙었네. 그럼 그때는 오히려 힘이 있어서 2차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예를 들어 재무회계나, 원가는 약간 다르지만 재무회계나 많은 그 2차 과목들이 1차 공부를 단단히 해놓으면 거기에 살 붙이면 금방 2차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온전히 1차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2차 동차에도 도움이 된다. 마음 편안하게 가야 되니까. 근데 불안함을 예를 들어 반대로 여기서 불안함을 가지고 이제 9월이 들어가면 계속 이제 진도 밀리다가 빵꾸난 주제 있으면 복습 못하니까 또 어려운 거 빼고 봄 종합반에서도 어려운 거 좀 뺐으면 예, 객관식 종합반에서 또 어려운 거 빼고 막 가다 보면 뒤에 가서 이빨 빠진 게 너무 많아. 응? 막 그래서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 이제 1차를 붙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열심히 해서 1차 붙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버닝이 된다고. 지쳐버린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2차 동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2차 반에 들어와서 쭉 가지를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상황은 욕심이라는 게 있고, 난 동차하고 싶어. 욕심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인 나의 상황이 있어. 난 어느 거냐? 내가 어떤 플랜을 짤 때는 객관적인 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화해서 실현 가능하게 짜고, 그 다음 달릴 때는 그냥 아전인수로 난 잘한다 이러고 달리는데, 앞에서부터 아전인수로 난 동차다 이러고 뛰면 이거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야. 응? 내년 1월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청계천을 걸어 다니고 있을 거야. 응?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적인 합격이 목표고, 안전적인 합격하려면 결국 뭐냐? 요즘의 시험은 점점 테스트 뱅크화 되고 있다고.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 범위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 책에 있는 각 객관식 책이 다 기출 문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그 유형들을 익히고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도록, 시간도 또 되게 중요한 제약이에요. 우리의 객관식 시험은. 그러니까 빠르게 기본 유형을 반복해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객관식 문제를 1회독 하는 게 아니라 2회독, 3회독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인 합격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과정과 객관식 과정 정도를 지나고 나면 내가 보고 있는 객관식 문제 유형들은 나는 다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파이널 리뷰에 가서 빠르게 이제 실전 연습 좀 더 하고 속도감 더 높여서 가면 편안하게, 그러니까 한 12월쯤 그래 내가 이대로 하면은 1차는 지나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훨씬 편하게 1차 붙으니까 동차 대비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안정적인 합격,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이 난 붙겠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희 여러분이 각각 쓰는 교재가 다를 수도 있고, 저희 과정과 다른 책을 봤을 수도 있고 이런데, 결국 기출 문제는 같은 기출 문제고 합격은 그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해서 빠르게 풀어갖고 붙으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기본서를 어느 거를 받든 객관식 문제 반복하는 거는 동일해진다. 그래서 저희 책 안 본, 그래서 다른 분의 강의를 들었더라도 객관식 책 반복하는 거는 결국 같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3번 여러분이 보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계속 같은 얘기, 합격의 핵심은 1차 합격의 핵심이죠. 정확하게 1차 합격의 핵심은 객관식 책의 반복이다. 그래서 2가지 유형을 내재화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 계산의 프로세스에 머리가 남아서 속도감을 얻어야 된다. 빠르게 내재화된 걸로 엑셀의 펑크션처럼, 엑셀에 가면 거기다 막 슈트에다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지만 펑크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펑크션 같은 거 그냥 감 넣으면 바로 나오잖아. 여러분의 객관식 공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뭐여서 뭐가 아니라 넣으면 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숫자를 많이 연습한 사람은. 중간 과정은 서로 얘기 안 해, 전문가끼리는.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내재화되면 그걸 모은 게 2차 시험이야. 그래서 그걸 잘 내재화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어설프게 봄종합반에서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2차 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설픈 상태로 넘어가니까 얘도 구조가 안 짜지고, 다시 객관식 돌아오면 또 그냥 다급해지는 거야, 불안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좀, 여러분 이제 처음에 종합반, 봄종합반 시작했을 때는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복습해가면서 학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이제 종합반 끝나가면서 점점 뭔가 끌려가고 있다. 다음은 뭐지? 이렇게 내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을 텐데, 요 과정을 지나고 우리 패스트 리뷰를 지나고
객관식 종합반부터 한번 기본적인 일회독 준비를 했으니까 객관식 종합반부터는 좀 주도적으로 다음 뭐고 내가 잘 정리하면서 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합격의 마음, 합격 자체도 있지만 안정적인 합격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그래서 객관식 교재를 다회독하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패스트 리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배경은 그런 거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심화반이 저희가 있긴 하지만 심화반에 많이 오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그 전해에 공부했다가 결과가 안 좋았던 친구들, 그 사람들이 이제 봄에 방황하다가 심화에 오는데 사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는 욕심인 거야. 자기가 그 전에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심화가 아니라 패스트 리뷰처럼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 객관식에 더 몰빵해 줘야지 실제로 안정적인 1차가 합격되면서 동차 대비도 되는 거라고. 그동안에 제가 봤던 수험생들을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로 동차가 가능한 그런 비율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작았으니까. 문제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범위도 작고 난이도도 낮았어. 근데 지금은 2차가 어떠냐? 우선 범위가 넓어졌죠? 2차 난이도 높아졌어. 왜일까? 부분 합격이 생기니까. 부분 합격이 되면 유예생은 한두 과목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꽤 껴있으니까 그 사람들 들어있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가지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합격이 독인 부분이 있는 거야. 5과목을 모두 준비해야 되면 상대적으로 모든 과목의 문제가 쉬워질 거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실력이 후져지니까. 근데 지금 부분 합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뛰어난 그 과목만 몰빵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동차를 노리는 거는 굉장히 약간 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1차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패스트 리뷰 과정으로 가시는 게 더 타당할 거다 해보시면 그래서 이걸 고민해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달 동안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패스트 리뷰 시간표고요. 각 과목은 원래 그 과목 시간의 3분의 1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6개월짜리가 2개월이 된 거니까.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처럼 완벽하게 복습이 되진 않아. 근데 저희가 좀 신경을 쓰는 거는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있는 게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야. 그래서 뭐 이것도 물론 더 많으면 좋죠. 제일 좋은 건 오전 수업만 있고 오후 저녁 이걸 여러분이 복습하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1.5배속으로 수업을 해야 돼. 2배속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단 말이지. 여러분이 문제는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평상시에 말이 느리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말이 느리지 않아. 생각보다 빠르고 수다쟁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니까 그 템포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전 수업만 넣어가지고는 패스트 리뷰 복습도 안 돼서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봄종합반도 그렇고 패스트 리뷰도 그렇고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여러분의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 각 과목이 자기 과목 강의 시간에 그냥 집중하다 보면 그걸 합쳐보면 듣는 사람은 복습 뭐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럼 결국 개별 과목 동영상 찍고 마는 거죠. 거기 앉아있는 학생의 최적화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우리 종합반을 듣는 수험생들의 최적화된 강의 그게 목표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복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 과정도 진행은 될 거다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과목별 요게 이제 저희 공부 시간 관련되는 거고 다음으로 우리 과목별 학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좀 이 과정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소회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종합반 수업에서도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회계사 1차 시험 과목을 6개월의 이론을 모두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누구나. 그게 잘 안 된 건 나의 문제가 아니다. 과정이 너무 타이트한 거다. 그럼 과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각 학원이 개별적으로 과정을 바꿔보기에는 좀 무리스러우니까 수강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게 그대로 온 거예요. 뭐든 양이 축적되면 질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양이 이미 축적된 거야.
너무 이게 끝에 온 거야. 이게 봄종합반 6개월로는 커버하기에 너무 양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거를 스스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질적인 변화가 봄종합반을 길게 하지는 저희가 못했고 패스트 리뷰라는 과정으로 봄종합반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과정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게 사실 현실적이다. 근데 이제 좀 더 한 번 더 뭐 반성한다면 봄종합반을 아예 더 늘렸을 수도 있겠죠. 길게. 봄종합반을 뭐 8월까지로.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수강 신청을 안 했을 거야.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자기가 타봐야 아는 거거든. 해보면 이게 너무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타협점으로 6개월 봄종합반을 하고 2달 복습하는 과정.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그래서 불안함을 좀 줄이고 싶은 사람. 근데 여기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뭐 불안함을 즐겨. 말이 좀 이상한가? 나는 배팅을 좋아해. 뭐 이런 쪽이다. 그러면 막판에도 막 불안함을 즐기면서 막판에 막 좋을 수 있으면은 2차 공부 한참 하다가 막판에 객관식 갈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위험 회피적이거든. 리스크 러버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 패스트 리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훨씬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면서 합격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들었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서 느꼈던 거 잠깐 소회로 말씀드렸고 이제 과목별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요 짧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수업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과목별로 약간 성격이 달라서 과목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과목이 아시겠죠? 영어를 잘 못하는 김현식 회사입니다. 그죠? 예. 네. 네, 다시 왔습니다. 네, 김현식 회사입니다. 저희는 재무회계잖아요. 그럼 이제 봄 기본 종합반에서 중급 회계를 45회, 고급 회계를 18회를 했는데 그러면 3분의 1씩이면 15회하고 6회인데 고급 회계는 6회를 하던 5회를 하던 양질의 변화가 일어날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5회에서 20번으로 마치기로 이렇게 더 예쁜 숫자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0회로 20회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사실은 뭐 아까 이제 김용남 선생님께서 패스트 리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들으면서 저한테 다가왔던 말은 그래요. 사실은 누구나 뭐 조 터지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고 이게 욕심 같아서는 정말 8월 말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중급 회계를 45회가 아니라 거기서 45회 하면서 15번은 관련된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뒤로도 가서 다시 복습도 해주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몰라요. 그렇게 하면 지루하고 긴 강의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막상 이렇게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뭐 좀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우리 바른 생각의 연관 계획이 4개, 4순환이 있다고 했는데 저랑 같이 지금 1순환은 돌았잖아요. 제 과목은. 그럼 이제 2, 3, 4순환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객관식 1회, 2회, 3회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객관식 1회독으로서의 이제 패스트 리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저는요 객관식 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수업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우리가 익혀가지고 풀어야 될 건 1차 문제고 최근에 모든 회계학의 문제는 거의 테스트 뱅크 그냥 문제 은행식이에요. 이제는 왜 더 발전할 데가 없어요. 너무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뭐 기발한 천재가 나오셔도 문제를 바꿀 어떤 다양한 패턴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던 우리가 해야 될 건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의 다양한 변형 그리고 함정의 일반화 그 정형화된 함정의 패턴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접근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전 객관식 교재로 할 것이고
기본서를 어떻게 공부했던 전혀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객관식 2회차 실제로 객관식 반에서 만약에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기서 혹시 감모와 평가 기억나세요? 뭐 감모도 있고 평가도 있고 그럼 감모와 평가 파트예요. 거기에 나온 기출문제가 한 30문제는 될걸요. 여태까지 나온 거 다 모으면. 근데 그 우리가 객관식 실제 종합반에서 30문제를 다 풀어드려요. 전 다 풀어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서 가랑비의 오적 시면서까지 저 위에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를 쭉 다 풀어드립니다. 물론 그랬을 때 성취감이라든지 한번 확 빠져들었을 때 내가 이제 다 알게 됐다. A부터 Z까지 다 알게 됐다라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강약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강사는 왜 A부터 Z까지 가르치느냐에 있어서 면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매우 안 나오는 뭐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올해가 그 해네. 그래서 난 10년마다 나오는 문제라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이건 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가위표까지 쳤네. 근데 그게 나왔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겠죠. 사실 맞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틀린 사람만 있어요. 근데 누군가 블레임해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위표 쳐준 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시계에 있는 이 강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A부터 Z까지 가르칠 수밖에 없고요. 함부로 가위표를 칠 수도 없네요. 바로 이런 마음 속에서 이 과정은 과감한 가위표가 되겠죠. 패스트 리뷰니까 전체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는 보지 마세요. 여기에만 집중합시다. 라고 우리가 객관식 종합반에서 A부터 Z까지 볼 때 있어서 그러면 알파벳의 가운데쯤이 어딜까? 하여튼 그 가운데점 세지마 어딘지 또 노래 부르지 마 A, B, C, D 하면서 우리 영어 못하잖아. 자 어쨌든 가운데 거기까지를 교도보 삼아서 거기까지를 소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조져드리겠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객관식 종합반에선 한번 거기까지를 설명을 듣고 왔으니까 객관식 책하고 매우 많이 친해져 계시겠죠. 그러면 그 뒤에 부분도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쳐다볼 용기도 나고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회독에 있어서 2회독이 객관식반에서 완성이 된다 이거죠. 파이널 리뷰는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이제 패스트 리뷰 왜냐하면 전체 3회독 중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는 객관식에서 다 가르칠 거고 그러면 마지막 이제 우리 이제 파이널 리뷰는 기출문제의 변형을 가르칠 거예요. 객관식에서는 나온 그 문제들을 고지고대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함정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까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끄덕여요. 근데 그렇게 내잖아요. 똑같이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6번 아까 설명드렸지만 4번은 진도별이고 마지막 2번은 전범위가 모두 기출문제인데 그걸 다 바꾼 겁니다. 숫자를 바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1차원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걸 바꾸거나 함정의 유형을 바꾸는 겁니다. 변수를 바꿔서 묻거나. 그게 꽤 학생들에게 좋은 어떤 반응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객관식은 전체에 대하여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상 기출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또 반복하는 과정까지가 전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구성된 객관식 이제 합격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3단계의 전략 중에 첫 번째가 패스트 리뷰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걔만 잘 조지자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또 하나 이걸 이제 만들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상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공부가 내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진짜 없잖아요. 맞죠? 제가 여기다 쓴 모토 중에 하나가 저기 보면 이게 보이실란죠? 공부 시간이 곧 점수가 되는 강의다 이거지.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께 그 잊었던 그 마음 있잖아. 지금 야 이거 했다고 내가 1점이 오를까? 막 1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렇다고 합격에 한 발자국 다가섰을까? 이런 어떤 그 확신? 아니면 좀 다르게 말하면 안정감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런 느낌?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 패스트 리뷰 반에서.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도 다른 얘기는 다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여기 뭐 나쁜 말 써 있겠어요?
맞죠? 그 중에서 공부 시간이 곧 어떤 점수가 되는 강의. 이걸 좀 지향하고자 합니다. 아마 모든 과목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 3개의 객관식 중에서 요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와 전체에 대한 강의 계획을 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또 김용남 선생님께서 영어 잘하는 김용남 선생님께서 알파벳 중간이 어디예요? 이따 예. 고민 좀 해봐. 어? 자, 고민하고 물어봐야지. 어? 네, 패스트 리뷰 원가는 어떻게 진행할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객관식 강의를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예를 들어 원가다. 그럼 원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표준 원가다. 그럼 표준 원가는 굉장히 구조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객관식 수업에서 다 구조를 다시 하고 하기에는 할 게 좀 많아.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객관식 수업에서 딜레마였는데, 그래서 저는 패스트 리뷰 과정에서 객관식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뭐 4시간 하더라도 난이도가 깊거나 이런 덩어리 큰 주제, 그걸 중심으로 패스트 리뷰 과정을 갈 겁니다. 원가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객관식 수업에서 들어도 문제 없을 만한 주제가 있고, 그때 들었을 때 좀 힘들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주제 중심으로 갈 거고, 그래서 거기 1회차부터 저희 9회차 9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개별 원가와 정상 원가 계산, 예를 들어 뭐 원가 흐름, 제공품 계정에 집어넣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쉽게 복습할 수 있고 객관식 가서도 다시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예를 들어 정상 원가 개별 원가가 섞였을 때 오버헤드 배부하고 배부 차이 생겨서 다시 비례 배부하면 뭐가 나오는지 큰 왔고, 그거 중심으로 첫 번째는 할 거고, 2회차는 종합원가. 그러면 종합원가의 평균법, 선입선출법, 공손수량에서 전체 공손원가 배분하는 그 왔고, 그거 중심으로 한 번 할 거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 수업은 기본 이론 부분 설명을 되게 많이 하죠. 완성부만 산양이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주제. 표준원가다. 그럼 표준원가에서 변동예산, 고정예산 차이 분석하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투입량기준, 산출량기준, 그 다음에 차이 배분하는 논리, 그거에 대한 한 덩어리로 한 번에 객관식 체계 앞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마찬가지 변동원가 계산도 그렇고 뭐 CVP 분석, 책임회계 마찬가지로 우리 객관식 체계에 있는 내용인데, 상대적으로 원가라는 게 객관식 문제 작지만 논리 구조는 되게 덩어리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서, 그래서 큰 덩어리 주제를 이래독하고 여러분이 객관식 종합반을 들으면서 객관식 수업을 들을 때 그 헤비한 주제들의 이해도가 확실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업 시간 뒤에 짧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객관식 수업 들을 때 수업 듣고 복습하면 충분히 갈 수 있게 하는, 그게 목표다. 저는 우리 패스트 리뷰 과정에서 하는 게 기본 수업에서 큰 덩어리라서 정리가 좀 덜 됐고 객관식에도 이어지면서 그게 객관식 수업의 복습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주제, 그거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9번에 걸쳐서 요 챕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 재무관리와 관련해서 이영훈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주실 겁니다. 네. 재무관리 패스트 리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도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패스트 리뷰 하면 좋을 것 같네. 그죠? 예? 들으면은 괜히 혹하게,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미지를. 만약에 종합반이 딱 끝나는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지? 그러면은 감정이입을 해보면 오늘 종합반이 끝났어. 자, 이제 객관식 강의는 9월 달에 한대. 그럼 한 2달 남았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깝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 6개월 동안 많다며 많고 또
어쨌든 요거를 또 다 기억하고 있느냐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라면은 야 이거 참 갑갑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솔루션이 아 맞아 패스트 리뷰 들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여기 뭐 여기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안 되나 보네, 그죠? 아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고요. 뭐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재무 관리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무 관리는 9회차가 아니라 10회차로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요 마지막 10회차 아까 제가 적어드렸는데 요 10회차에 옵션 가격 결정 모형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지금 잘렸나 봐요. 그래서 전체 목차를 보면 뭐 포트폴리오 2로가 아니라 이론, CAPM, APT, 자본구조 이론, 현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자본정책, 채권 파트 그리고 선물이랑 옵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딱 10회에 맞게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주제로만 골라봤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올해는 또 재무관리 문제 출제가 좀 비중이 문항수가 늘어나서 1차에서 아마 이 주제들은 꼭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혼자 좀 정리하고 공부하려면 막막하니까 그때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같이 주요 주제들을 정리해 보자 뭐 그런 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리마인드 하면은 정리가 되겠죠. 예,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코스 듣고 이제 객관식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객관식 문제 연습을 하면 1차 시험 대비하는 데는 진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재인데 객관식 책 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샀어? 그러면 뭐 살 거야? 그래서 제가 개정이 돼서 그때까지 개정판이 나오면은 그걸로 하면 좋은데 제가 요즘에 수업이 많잖아요, 그죠? 수업도 많고 그래서 아마 교재는 제가 프린트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재무관리 마치도록 할게요. 패스트하게 마칠게요. 다음 우리 세법 이승원 선생님 이거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회계사입니다. 없어요. 패스트 리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충분히 했잖아요. 그 종합반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주로 계속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가을 종합반이 봄 종합반큼의 비중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거든.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종합반이 확 줄었죠, 그죠? 그 변화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추진력은 또 김영남 못 따라가죠. 방당히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한 거 보고 좀 속으로 야, 넌 너구나 했는데 속으로 저한테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을 하길래 취지에 공감을 했고 그래 그렇게 한번 우리 해보자. 심화반을 주로 갈 게 아니고 이제 이쪽을 좀 무게를 두고 하자. 그래서 지령이 내려왔는데 11번에 끝내래요. 그다음에 교재를 객관식 책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손에 읽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객관식 종합반 갈 거 아니냐. 난 아닌데. 우린 지금 보는 객관식 책 버려야 돼요.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책이. 개정은 해마다 있으니까.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도 고민 중이고요. 근데 어쨌든 11번에 끝내려면은 주제를 셀렉션할 수밖에 없고 지금 1차 시험 하는 중인데 1차 시험 주제를 범세 몇 문제, 소수의 몇 문제가 아니고 주제별로 뭐 업무 추진비 몇 문제 나왔는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쭉 해가지고 빈도 높은 걸 좀 추려볼게요. 가장 빈도가 높은 거.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위주로 말 문제라면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 문제 위주로 좀 그 빈도 높은 걸 추려가지고
대략 한 25개 내지 30개 주제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당 그러니까 하루에 3타임이니까 수업이 한 타임에 하나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건 또 2타임 할 수도 있는 거 하는 거니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같은 문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쭉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회사의 업무 추진비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한도 구할 때 매출 수익 금액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과목이나 나무를 봐야지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세법이 좀 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하려면은 이거 같은 주제여도 이거 해가지고 한 대여섯 문제 풀어봐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주제가 하나인가? 진짜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주관식 문제거든요. 우리 그 기본서에 있는 예제도 그런 의도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저는 주관식 문제 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 크게 업무 추진비 한 문제, 기부금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룰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세무에게 있는 그 문제를 제가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인물로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어느 문제를 풀지를 지금 다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세무에게 책을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원하고 투를 세무회계 책을 그냥 그 패스트 리뷰반 오시면 증정을 해서 이론서는 우리 객관식 됐을 그 이론서 물론 이제 연도 그 판은 바뀌겠지만 그 이론서 가지고 하고 문제풀이는 세무회계 책을 공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1차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그게 객관식 문제 여러 개 푸는 것보다는 세무회계 책에 있는 주관식 문제 몇 개를 골라서 그걸로 연습을 좀 하는 방식으로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효과가 좋으면은 좀 반복하면 될 것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세무회계 책이 2권이면 되게 두꺼운데 2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답을 한 얘기 아니고 봐보면 안 돼 지금 우리는 그거 그 중에서 쉬운 거 위주로 해서 다만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골라가지고 이론 정리 한번 하고 대표 문제 한 2개 한두 개 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계산 문제에서 좀 빈도 높은 것들은 많이 잡히지 않을까. 리마인드 하면서 그러면은 객관식 종합반 갔을 때 그런 거 그때 가서 이 구조 짜고 해서 그 연습하는 데라 드는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말 문제 좀 더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합격선 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디테일한 것 지금 제가 못 만들어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 정리하면 교재 이론서는 객관식 세법 테스트는 그 교재 에센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예제가 좋은 게 있지만 다 풀어본 예제들로 할 수 있으니까 세무회계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너무 어려운 건 안 할 거예요. 좀 쉬운 거로 구조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걸로 함께 운영해 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패스트 리뷰만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다는 아니죠 물론. 근데 이제 중요한 주제는 그래도 조금 문제가 나왔을 때 겁은 좀 덜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객관식도 종합반 가서 반복하고 파이널까지 가면 파이널 리뷰도 사실 지금 디테일한 계획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1, 2월 달 우리 세법 과목 선생님들이 아주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쨌건 뭐 하긴 해야죠. 해가지고 세법 과목이 좀 다른 과목의 평균을 올리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보고 오늘 안 볼 줄 알았는데 또 보네. 그치?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좀 잠이 깼나 봐요. 저 봐서 그렇죠. 저희 뭐 기업법도 없죠. 원래 제 강의는 아시죠? 분필하고 제 입만 있으면 되는 강의인 거. 그래서 저희는 그 학습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제 계획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학원 하고 나서 재시생을 위한 그 상법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새로 다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그 강의를 이제 혼자 화면만 보고 찍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베스트 리뷰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회계학원 있을 때부터 심화반은 아니다. 부분 합격제가 됐기 때문에. 부분 합격제가 된다는 말은 1차 시험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 그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 2차 시험에 한 과목밖에 못 붙었어요. 그 친구들은 4과목을 남겨놨어요. 그 1차를 볼까요? 안 볼까요? 대부분 봐요. 그러면 1차 시험에 처음 유입되는 분들은 그분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기존에 이제 고인물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당연히 1차에서 굉장히 합격하는데 애를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공부할 때에 비해서 1차 시험의 수험 기간이 1년 정도 길어졌다는 게 일반적이라더라고. 그 이유가 아마 부분 합격이 내려놓은 재앙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예전에 회계학원에 있을 때도 심화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심화반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주관식을 풀어요. 주관식은 풀다 보면 내가 완벽히 답을 맞추는 확률이 굉장히 사실 낮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1차 시험에서는 안 되죠. 정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도 심화반을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패스트 리뷰반 하길래 뭐 괜찮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법이 올해 어음수표법이 빠지고 공인회계사법 외관법이 들어오면서 한 번은 재시생을 위한 특강 또는 여러분들한테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이 개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범종합반 들으시면서 어때요? 자, 한 과목에 대해서 1회를 들었어요. 또 복습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과목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 얼만큼 구조화되어 있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최소 1차 시험 붙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5회독은 해야 돼요. 5회독을 해도 숙달이 되지 않으면 시간 때문에 또 떨어져요. 또 문제를 푸는 요령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지문을 읽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답률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 부족으로 인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 만든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사람이고 공부의 이제 메소돌로지죠.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1차를 붙는다는 목표가 딱 하나잖아요. 그 2차는 그 다음이에요. 1차도 못 붙었으면서 무슨 2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통차로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만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이제 5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그리고 그걸 또 요약한 요약집을 2-3번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붙으려면 저는 어떤 과목이든지 10회독 정도는 해야 읽는다고 생각해요. 읽는다고. 세법이든 재무관리든 뭐 기업법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사순환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회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미리 패스트 리뷰반에 의지하지 마시고 범종합반이 끝나기 전에 1월 달에 했던 걸 조금씩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야 이제 베스트 리뷰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모자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하신 다음에 저희 베스트 리뷰반을 들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과목의 속성이 다르잖아요. 재무회계든 원가관리회계든 또 세법이든 계산형 재무관리든 계산형 문제가 많은데 저희 기업법은 다 플랫한 이론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계산의 숙달보다는 이론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희가 기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식회사 설립이 나오지 뭐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하나씩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다 알아야 되고 세세한 규정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론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이론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은 뭐 할 거냐면 핸드북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법 외관법은 제가 책을 다시 제작을 할 거예요.
객관식 문제까지 넣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90문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여러분은 요약집 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 찾아보시고 그러면 최소 여름방학 때까지 몇 회독은 하게 돼. 3회독 이상 하게 돼. 그러면 객관식 때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가 또 선생님 따라오면서 주어 하나 잡고 그다음 뭐야, 그지? 이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면 기업법은 아마 90점 정도는 거의 맞지 않을까. 예, 이유는 왜 그래요? 이수천한테 들었잖아. 뭐 그런 말이라 그래, 그지? 늘 우리 하던 소리인데 호응이 오늘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대상이 되지만 또는 작년에 시험 보고 떨어진 분들, 그치? 또 타학원에서 들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기업법을 빠르게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객관식 수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수업 끝날 때지만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요, 여러분한테 해당 주제에 관련되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제공해서 문제 푸는 스킬까지 좀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수업 때 뵙도록 하고, 그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은 뭐가 찾아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설명하기 좀 앞서서 요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보통 복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실제로 복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수업을 들은 거를 다시 한번 수업을 해서 복습을 시켜주고 객관식을 가는데 선행을 좀 해주고 객관식을 좀 해주고 실제로 파이널 리뷰를 또 해주고 이렇게 4번을 돌려준다는 과정이 여러분 합격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잘 따라오시면 합격률이 정말 높아질 거예요. 자, 근데 경영학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쉬어가는 코너잖아요, 그죠? 쉬어가는 코너.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도 이제 옛날에는 매니지먼트, 뭐 마케팅, ODI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매니지먼트만 나와요. 그래서 한 8문제 정도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부담을 좀 줄여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얇게 반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얇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요때도 한번 시키고 객관식 시간에도 다시 한번 시키고 파이널 리뷰 다시 한번 시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때려 박으려고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기출문제가 어차피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같은 중요한 주제가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한 번 돌리고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하면 머릿속에 담겠죠. 그죠? 그럼 아마 8문제 중에서 7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 책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이론 정리도 같이 하고 기출됐던 내용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할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자, 우리 3일 동안 수업을 할 건데 경영학은 크게 이렇게 할 거예요. 주제가 첫 번째는 우리 뭐 조직행위론과 관련돼서 뭐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둘째 날에는 조직 차원 이야기를 좀 하고 인적자원 관리에 들어가서 직무 분석과 인사평가 좀 하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관리 방안 이 이야기 같이 좀 할 거고 셋째 날에는 보상 관리 그다음에 경영학 역사 경영 전략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에 어떤 패스트 리뷰만 좀 끝내도록 하고 여기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되 기출됐던 내용들 중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를 위주로 해서 요게 포인트다라고 하고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자주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를 복습할 수 있게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랜 동안 그 설명이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자, 다시 기억하세요. 4회독 계속 돌릴 거예요. 계속 돌려서 여러분의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마음의 안정을 얻을 때까지 그것은 계속 돌린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수입니다. 자, 패스트 리뷰반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패스트 리뷰반 경제학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경제학 이론 요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 총 4회,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포함해서 4회 총 8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교재는 이제 뭐냐면
신경수 CPA 경제학 총정리라고요. 요 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 교재를 사용할 건데 여기는 이론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안 나와 있고요. 요걸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로 이론 요약을 다시 추가로 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다 지금 나와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추가 이론도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객관식 경제학에서 다시 추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강의 진도표를 잠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좀 미시경제학 총 4회,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총 4회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자, 1회 때는 경제학의 개요에서 5장,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까지. 자, 2회에서는 소비자 이론의 개요부터 생산함수 이론까지. 자, 3회는 비용함수 이론에서 과점시장. 그다음에 4회는 자, 게임 이론부터 마지막 정보경제학 파트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은 5회 때 자, 경제학의 세계에서 화폐 공급 이론까지, 그다음에 6회는 화폐 수요 이론에서 실업까지, 그다음 7회는 인플레이션부터 경제 성장론 우리 나와 있고요. 마지막 8회에서는 이제 국제 경제학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진도표는 나와 있고요. 자, 아무튼 이 본 강의는 자, 이론 강의를 들었지만 좀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경제학을 수강했는데 아직 큰 그동안 손을 좀 놓아갖고요. 많이 잊어버렸거나 요런 학생들에서 큰 도움이 될 강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 진행할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요.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바른 생각, 패스 리뷰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긴 시간 동안 설명 듣거라 수고 많으셨고요.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